네, 축의금 얼마면 적당할까요? 절친 모임에서 축의금으로 각자 100만 원씩 해주자고 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는 하지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제 한 달 지출이 100만 원이거든요. 앞으로 2년 뒤 내 집 마련이 목표라 부지런히 돈을 모으기도 모자란데 친구들과의 우정은 지키면서 해결할 방법 어디 없을까요? 학창 시절부터 함께한 10년지기 친구의 결혼이 다가옵니다. 축의금이랑 파티 비용 합쳐서 인당 100만 원씩 내는 건 힘들 것 같아 제가 치사하고 좀스러워 보일까봐 이 한마디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심지어 내년엔 절친 모임 6명 가운데 4명이 결혼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이번에 결혼한 친구만 해줄 수도 없어서 이 상태로라면 400만 원의 거금이 일시에 나가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 모임에는 심지어 저보다 월급이 적은 친구들이 3명이나 있는데도 다들 별말이 없습니다. 그 앞에서 저만 100만 원 내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솔직하게 말하기가 너무 눈치 보이기도 하고 제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친구들을 잃을까 봐도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2년 뒤 경기도에 시세 5억 하는 아파트 매수를 목표로 1년에 3천만 원을 반드시 모아가려고 합니다. 2018년 사회생활을 시작하고부터 최소 월급의 75%는 저축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돈은 쓰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모으는 거다라고 가르쳐주신 어머니 덕분에 저도 모으는 거에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네, 경제적 관념이나 재테크에 별로 관심이 없는 친구들은 이대로 축의금과 브라이덜 샤워에 100만 원을 쓸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의 우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뭘까요? 동잣돈 모으는 과정에서 경조사는 어느 정도로 챙기면 좋을까요? 네, 그렇죠. 이제 봄이니까. 근데 브라이더 샤워가 뭐예요? 이게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친구들끼리 이렇게 파티를 하는? 여자분들끼리? 네, 여자분들끼리. 그러니까 그렇게 일종의 파티. 총각 파티 같은 비슷한 거구나. 그런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총각 파티. 네,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총각 파티 그런 의미 말고, 그러니까 남자, 여자만 이렇게 따로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뭘 한다는 거잖아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제 앞으로 잘 살아라 하고 이제 파티를 성대하게 해주는 거죠. 인스타에 올리고. 일단 저는 집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네, 맞아요. 네. 집에 대해서 집에 먼저. 대한. 일단 이게 되게 우리 또 중요하잖아요. 2년 뒤에 5억 시세 경기도 아파트 사고 싶다. 근데 이분이 지금 나이가 29이란 말이에요. 네. 그 미혼이란 말이에요. 그 직장생활 2018년부터 지금 5년 차예요. 왜 집을 사고 싶어 하지? 라는 생각이 처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지금 집을 사겠다고 마음먹은 분들은 쫓기는 급한 마음이 좀 있구나. 최대한 그래도 좀 빨리 사서 안정을 그렇죠. 취하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슷한 고민 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라고 부동산에 전혀 관심 없었던 일반 사람이었는데 내가 마음이 급해진 분들이 집을 매수할 때 접근하는 활용할 수 있는 세상 간단한 기준, 순서 4가지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알아도 내가 집 살 때 치명적 실수는 안 할 것 같다. 제일 좋은 거, 베스트. 1번은 뭐냐면 집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쌀 때 사는 게 제일 좋아요. 포인트는 쌀 때네요. 네. 네. 2번째, 필요할 때 마침 운이 좋아 가격이 싸서 그때 사는 거. 그게 2번째. 3번째는 필요해서 비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게 3번째로 좋아요. 그리고 제일 워스트, 필요하지도 않은 집을 비싸게 사는 거. 그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는 어떻게 맞아요. 결정하는 그 기준이 거예요? 뭐죠? 이건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 내가 부모님 집에 살고 있고 독립할 의사가 없으면 결혼도 없어요. 그냥 단지 내가 집이 사고 싶어. 마음이 쫓기고 집을 안 사면 평생 못 사고 너는 평생 서울에 들어갈 수 없고 지금 20대들은 막 벼락거지에 희망이 없고 이런 말을 듣고 나도 막차를 타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집을 살려고 하는 거죠. 그게 필요 없는 거죠. 분위기 휩쓸려서. 네. 너 집 없어? 너 집 없으면 너 그러다가 너 큰일 난다. 저는 집 엄마랑 사는데요. 야, 엄마랑 사는 건 네 재산이랑 다르지. 무조건 사야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비싸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분이 내 집 마련을 한다. 그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워스트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저라면 집 안 살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야, 너 나이님 집 많잖아. 그래, 넌 다 사놓고. 넌 다 사놓고 왜 우린 사지 말라고 해. 그래. 양아치네. 자, 보세요. 여러분, 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2007년도에 사회생활 시작했습니다. 2007년에 뭐였냐면 꼭지였습니다. 맞아요. 꼭 졌죠. 네. 그때 시작하실. 너만이 그때 네, 시작하셨고. 제가 회사 출근하면은 맨날 집 얘기해, 진짜. 그리고 저한테 막 저희 부서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저희 부서 옆 부서였는데, 그 형이 오더니 갑자기 저랑 막 좀 친해졌거든요? 근데 나 진짜 물어보지도 않았거든?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야. 야,
형 잠실 자가야. 그때 그 말을 하길래 나는 나 엄마 집에 살고 그 출퇴근하는 게 도어투도어로 30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지도 않고. 그쵸. 그 정도면 가까운 거잖아. 그리고 나는 그때 내가 돈을 벌게 되면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야구장 마음껏 가는 거였거든요. 난 행복한데 나한테 와가지고 야, 형 잠실 자가야. 너 그렇게 있으면 큰일 난다. 그래. 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내가 막 마음이 조급해지지. 두근두근한 거예요. 잘못 사는 건가? 그래가지고 나도 막 살까봐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우리 엄마가 너 집 나가려고? 아, 독립하려고? 아니? 독립하려고? 아니? 왜 집을 뭐하러 나가? 너 돈, 그리고 나가면은, 나가 살면 다 돈 쓰는 건데. 생활비 들고. 뭐하러 그래? 너 지금 바짝 모아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관심도 없으니까 그냥 살았거든요. 근데 내 다음 해, 입사 다음 해 서브프라임 터진 맞아. 거예요. 특히 수도권은 영향 크게 받았잖아요. 네. 그럼 5년을 빠졌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이 아니고요. 지금 이게 싸냐 비싸냐를 보는 거예요. 그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자산으로서 재테크에서 패착이 일어나는 거는 이성적인 거, 그리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능력으로 그 시장을 보는 게 아니고 내 감정으로 볼 때 문제가 생겨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한테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왜 굳이 집은 지역에서 사냐. 좀 더 있다가 공부하고 분명히 상대적으로 싼 시기가 올 거다, 서울에. 그때 집을 사셔도 될 것 같은데, 앞날이 창창한데. 그래서 저는 집 사시는 거는 좀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을 모으는 건 좋으나 집 네. 사는 거는 아직 급하지 않다. 그렇죠. 지금 사기에는 가격이 비싼 시장이다. 왜냐면 이 사회초년생이 29살이 사기에는 가격이 싼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대출도 많이 받아야 돼. 많이 받아야 되고. 또 여기 이제 그 고민하셨던 이 축의금과 관련된 거. 제가 매번 저희 흑역사를 고백하는 것 같아서 좀 설마? 말하기가 좀 주저스러운데 저희가 좀 이랬어요. 어땠냐면 네. 그 100만 원 하자 이 주도하는 뭐라고? 100만 원. 본인이 친구한테 얘기했는데 고민한 게 아니라 제가 본인이 너는 왜 100만 원 왜 안 내냐. 어차피 결혼하면 끝이야. 결혼하기 전에 이런 거 인생에 결혼하면 끝이야. 까도 새로운 사람이야.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100만 원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항상 제가 좀 소비를 이벤트와 소비를 좀 이렇게 좀 조장하는 시원하게 한번 하자는 거지.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제 좀 그런 걸 즐겼어요. 너 분명히 결혼하면은 이렇게 한 거를 기억하고 추억할 거야. 내가 제가 이랬거든요. 그래놓고 혼자 재테크해서 혼자 파이어 된 거야. 파이어 한 거야. 100만 원 광고 하다가. 미안해 친구들아. 결과적으로 제가 그렇게 했더니 그게 다 소비가 되더라고요. 정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완전 마이너스여가지고.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축의금으로 딱 모아서 딱 주면은 어차피 나중에 주고받는 돈일 수도 있으니까 그게 이제 딱 모아지는데 이 브라이덜 샤워는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이게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아진 돈을 최대한 화려하게 써버려. 그래서 돈을 더 많이 써. 이게 어느 정도 회비에서 가는 거라 원래 회식하면 더 비싼 거 먹고 싶고 회비로 하면은 막 이렇게 되게 먹고 싶고 이런 것처럼 꽁돈 느낌. 심리적 지갑, 맞아요. 다른 지갑.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돈이 다 써져 버리거든요. 왜냐면 저는 해봤기 때문에 그 결과가 저는 안 좋았어요. 마이너스였어요. 찐찐 경험자가. 사실 저도 사회 초년생 때는 생활비를 되게 아껴서 살다 보니까 이제 축의금으로 막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게 너무 크죠. 힘들잖아.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진짜. 그때 제가 이제 지나고 나서 저도 결혼한 지 이제 한 15년 이상 지나서 느낀 거는 뭐냐면 이게 40 넘어서 깨달은 건데 인생을 살 때 행복하게 살려면 제일 중요한 게 나에 대한 판단 기준이 그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 아니 너 지금 회사 생활 다니고 너 대기업 다니는데 외제차 끌어야지. 너 뭐 캠핑 안 다니, 해외여행 안 다니, 너 인스타 안 하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살게 되면은, 그러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 막 알바 이제 과외하고 해서 이제 막 돈 많이 쓰고 했는데 그래도 사실은 내가 막 돈을 쓴다 하더라도 행복하지가 않은 게 내 잔고가 없으니까. 근데 무리라는 거 알면서 쓸 때가 제일 별로인 거. 그때만 좋지. 이제 집에 가면은 내 통장을 오면서 마음이 되게 안 좋더라고. 영수증만 쌓여 있어. 그래서 이제 내가 느낀 건 뭐냐면 그 기준을 먼저 이렇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저랑 진짜 친한 친구 베프면 10만 원.
그 당시 10만 원은 되게 많이 내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내는 게 5만 원이었거든요. 5만 원. 맞아요. 저랑 이제 되게 일면식이 별로 없고 친하지도 않은데 뭐 회사 동료라든지 뭔가 해서 전 청춘을 준 경우 있잖아요. 안 친한데.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옆부서고 잘 모르는데. 이름만 알아, 이름만. 그럴 경우 3만 원. 제일 난감해. 예의상.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면 조금 마음 편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내실 때 본인이 100만 원이 좀 부담스럽다 하면은 그런 기준을 좀 정해놓고 하세요. 또 중요한 건 사실 이 다음에가 그 친구를 설득하는 거가 중요하죠. 맞아. 근데 친구한테 나는 너한테 100만 원이고 이게 좀 부담이야. 나는 그냥 너 되게 친하니까 10만 원이 내 기준이거든. 10만 원 낼게 그러면은 뭐라는 거야 이런 말 할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친구들을 설득할 때 중요한 명분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명분이 뭐냐면 친구들도 뭔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다행히 어머님이 되게 소비 습관이 좋으세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우리 엄마가 내가 엄마한테 용돈 받아서 쓰는데 우리 엄마한테 100만 원 달라고 했더니 눈빛이 날지고 약간 그러면서 뭔가 얘가 제정신이니까 지금 너 오랜만에 등장 한번 맞을래? 그런 분위기여서 굉장히 많이 혼났다. 아무리 친하더라도 이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어머니 핑계를 대라고 얘기를 삼자화법. 삼자화법. 네, 그렇게 약간 그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쩔 수 없게. 왜냐면 사실은 본인이 용돈 받아 쓴다고 하고 그치. 어머님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사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딱 끝내는 게 됐지 않을까? 그러면 사실은 우정도 지키고 또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또 여기 되게 현명하게 댓글을 달았어. 어떤 분이.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친구면 그런 걸로 절교하지 않는다고. 맞아. 저도 그 말 들었어요. 사실은 뭐 개개인마다 가치관이 다른 거거든. 사실은. 근데 저는 저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거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관계가 의심될 때는 과한 부탁을 해봐라.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진짜 친구인가?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뭐냐면 소신껏 내 얘기를 하고 친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면 어쩌면 내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한 계속해서 친구가 되기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바님 얘기하신 것처럼 먼저 본인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그거를 친구들한테 솔직하게 말해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친구만 남는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옥석가리기를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아직 사실 이 나이면 친구들이 되게 중요할 나이죠.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맞아요. 네, 약간 저도 철이 없었던 그 시기에 얘가 나한테 쓰는 돈 이꼴 우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친구 때문에 이런 사연이 오는 거야. 너가 무리한 만큼 날 좋아하는구나. 되게 본인은 또 파이어한다. 근데 손구님은 과거에 본인과 절대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유절해버려. 그래서 또 너무 친한 사이라면은 이미 돈 관리를 이 친구가 하고 있다는 걸 알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더 그렇게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쓰다간요 안 돼요. 마이너스 됩니다. 네. 그리고 사연자분이 질문을 되게 많이 보내셨는데 참고로 얘기 드리면 사실 뭐 사연자분이 여기 안양하고 의정부하고 김포 여기를 얘기했어요.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여기가 뭐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안양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저렴한 가격이라서 더 오를 수도 있는데 나인님 얘기한 거는 사실 이렇게 하면은 본인이 나중에 사고 나서도 판단하기 되게 어려워요. 어렵고 또 한 가지는 수익률적인 걸 보면은 사실은 이 지역이 베스트냐? 라고 말하기 또 애매할 수도 있어요. 네, 가장 뭐 예를 들어 지금 전국을 봤을 때 이번 사실 실거주도 아니잖아. 네. 전국을 봤을 때 가장 내 돈을 잘 일하게 말하는 좋은 투자냐? 그건 또 아니라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